상당히 칼을 또 좋아하니까, 이런 케이스죠. 뭔가 자르는 걸 좋아하고 찌르는 걸 좋아하는데, 한 번에 무자비한데, 너는 지금부터 사람한테 사회 봉사하는 업무에 종사해봐라. 이거를 죄를 짓고 봉사하는 게 괜찮은데 평생 이렇게 해봐라. 절대 못해요. 차라리 때리는 게 취미라면 너는 일찌감치 범인 잡는 거 해. 그럼 정말 재밌게 해요. 용감 가감해요. 자,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해서 검찰에서 경찰에서 모여서 갖다 치자고요. 근데 나오는 결과 보면 이 마약 사범들은 아주 무섭대요. 힘이 너무 세지고. 그런데 과감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요, 주로 이러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못 들어가요. 실수 한 번이면 이 양반들 잘못하면 자기도 목숨이 위태위태한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총을 꺼내도 참 우리나라는 진짜 웃겨요. 경찰이 과거에 범인을 잡다가 총을 쐈다 치자고요. 그래서 뭐 총을 맞고 상대방이 죽었다. 그래서 이건 과잉이다. 뭐 이러한 말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양반들요, 실수 한 번이면 자기는 사망이에요.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인구 한 4천만, 한 800만 된다 칠 때요, 범인이 총 맞아서 죽는 경우는 있으면 신문에 이만하게 나와요, 대본요. 이거는 너무 심했다 막 이러게요. 안 보이게 검찰, 경찰 사망한 사람들요, 여기 한 명 사망할 때요, 한 100명이 큰 사고가 나서 이미 누워 있어요. 이거는 진짜 종잡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총 쏘지 마 이러면요, 뭘 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양반이 양인이 강한 사람이었으면은 판단을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총을 쏴야 될지 피해야 될지.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총을 들고 겁나니까 쏘겠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이 양반들 맛이 가서 총 들고 칼 들고 오는데 그거 천하무적인가요? 그냥 가만히 있게. 하여튼 이제 그 직종을 좀 잘 택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니까 원래는 양인격이 아니에요. 양인의 격을 이루는 사람들이 마약 안 해요. 거의 다가 마음 약한 사람들이 마약을 하거든요. 그럼 마약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평소에 마음 약한 사람들이 양인격과 같은 사람이 갑자기 되니까 이거죠. 때려보지도 않은 사람이 때려보면 꼭 사고가 나요. 그래서 꼭 사고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격을 제가 지금 이제 좀 종합을 했는데, 하여간에 이제 그 격은 너무, 우리가 이제 기타 잡격은 보면 안 돼요. 그건 제가 책을 이제 책에다가 간단하게 이제 이거는 무슨 격, 무슨 도표가 있어요. 도표 해봤자 한 2페이지 되는데요. 그 2페이지 보면은, 요거는 무슨 격이구나. 그냥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이걸 굳이 외우고 연구하고 해봤자 이거 시간 낭비예요. 제가 이제 12운성을 지금 간단히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12운성과 12지진사 뭐 사방 공부를 할 수 있지만요. 이게 하나 공부하다 보면 이제 몇 달 갈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한 거니까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도표 갖다 놓고 책 몇 페이지면 끝날 내용 가지고 잡다하게 할 필요 없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격을 대충 이제 지금 공부했으면요. 기본 네 팔격에다가 양인격, 건노격, 그 다음에 크게 종격, 확격. 자, 이렇게 봤죠? 이렇게 보고 나온 결론은 우리가 무엇을 얻었느냐? 얘하고 얘 두 개에서는 하나가 나와요. 자, 종제격이면 역시 이 속에 있는 의미가 강해진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어떤 케이스에서 격이 용신이 돼버려요. 이래서 이제 이건 참 중요하다 한 거죠. 요거는 격을 잡기가 정말 쉬워요. 얘가 얘니까.
근데 여기 위에 거는 이제 용신을 또 달리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종이냐 화냐 하나만 잡으면은 격인과 동시에 용신하니까 대운, 세운 판단이 참 쉬워져요. 근데 요거는 달라지죠. 어찌 보면은 모든 사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격인이 용신이니 머리 아플 필요 없어요. 그냥 격 같은 거 용신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제가 이제 용신 얘기는 이제 좀 있으면 할 건데 오늘 말고 이제 뭐 내일 할 수도 있고 모레 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여기 격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얘기로 얻을 수 있는 건 전부 다요. 거의 다가 성격적인 문제예요. 사람이 이러한 격을 이루니까 이러한 성격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취향 때문에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면 좋을 것이다. 또 하나, 이 사람이 건강은 어떤지, 가정생활은 어떤지, 뭐 이런 종합 판단할 때의 그건 기본 패턴이 되는 거죠. 한 예로 이제 이거죠. 그래서 뭐 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오렌지 주스 얘기하자고요. 오렌지 주스도 그게 있죠. 얘는 이제 오렌지로 만들었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도 10%가 있고 100%가 있고 차이가 있죠. 토마토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지 보세요. 그럼 사방 음료수 많은데 각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맛을 보면 이 맛은 어떠한 맛에 당도 얼마에 얘는 가격이 얼마 이렇게 나오듯이 격은 이러한 의미예요. 쟤는 성격이 참 머리는 참 좋은데 이상하게 바른말을 좋아한다. 바른말 좋아하는 사람 치고요. 자, 머리 좋고 바른말 좋아하는 치고 남을 이용하는 사람 없어요. 왜 이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내부에서 바른말 참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그냥 미워할 필요 없는 게 바른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을 이용을 못해요. 근데 바른말 안 하고 그냥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제 이용하기를 또 좋아하는 면이 있죠. 자, 머리 좋고 바른말 잘한다. 어디가 좋겠냐? 그래, 너는 언론사 가라. 회사 보내는데 80년에 군부가 들어와서 그냥 집어넣었대요. 발음하다 보니까. 이러면 이거 참 괴롭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자비성 앞에는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머리 좋고 눈치 잘 보는 사람이 가서 이때 있었으면 됐겠지요. 이러지마 하면 네 해야죠. 근데 이 바른말 잘하는 특성이 가지고 있는 식신과 상관이 있다면, 자, 식신의 격을 이룬 사람이 같은 신문 기자였다. 여기서 하지마 이러면요, 아유, 뭐 좀 참지 뭐. 그냥 저거 참지 뭐 하지만 참는다 해놓고 10년 뒤에 다 폭로해요. 사실은 이랬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거든요. 상관은 어떻게 되느냐? 하지 마 하거든요. 내가 왜 안 하는데? 글 써. 당장 써요. 쓰고 실라 하는데 여기서 와서 푹 째버리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이러한 분들이에요. 역시 역사는 돌고 도는 거야. 두고 보자. 나중에 산찬이. 상관은 이때 신문을 푹 쬐죠. 그러면 이 양반은 어떻게 되느냐? 10년 뒤에 언젠간 누를 거야. 저거 청문회 할 때 반 죽여야 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기질의 차이가 있는데 격은 저러한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격이 참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대부분을 격으로 많이 판단할 수 있다면 사실은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겨우 뭐 4가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기본 패턴이 있어요. 사주도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인 패턴을 잡아놓고 간다. 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얘기가 용신인데, 이 말과 격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 한단 말이죠. 이거는 현재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과거의 책에서
뭐 자평학 시대부터 책을 쭉 보면요. 격과 용신은 같은 의미로 쓴 문장도 있고, 또 달리 쓴 것도 있고, 또 갑자기 한 단어가 나와요. 옛날에 뭐 휘신 이러한 말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격은 뭐고, 용신은 뭐고, 이거는 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신은 오로지 원령에서 구한다. 흔히 말해서 월지에서 구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거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말이 안 되네. 또 하나. 용신은 눈을 똑바로 뜨고 눈여겨봐야 될 것이라고 그래요. 눈은 똑바로 뜨고 어디를 봐요. 이게 뭔 뜻이 아니니까 자꾸 이게 혼란스러워진 굉장히요. 그래서 이제 일본어로 치기 넘어간 뒤에 또 일본 학자가 또 나왔을 때는 무슨 격국이 어떻고 용신이 어떻고 채용을 써야 되고 말을 막 잡다하게 써가요. 사람들이 야 도대체 격을 이제 겨우 공부했는데 격과 용신이 같은 거에 다른 거에 막 혼란스러워하죠. 근데 격과 용신이 같은 거는 이거 하나예요. 종격과 화격. 나머지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용신은 무슨 뜻이고 어디에 써야 되느냐. 이게 알고 보면 참 쉬울 수 있지만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거 가지고 막 머리 쥐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제 식혜가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깡통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이상한 콜라 그냥 남의 것 같잖아요. 하듯이, 아니면 이거 말고 또 뭐 있죠? 요새 음료수 많이 나오세요. 이러한 깡통들에 있는 음료수 보면 단가가 나와 있어. 얼마. 그런데, 여름에 만든 음료수는 가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겨울에 만든 음료수는 가치가 좀 다운이 돼요. 한여름 되면 음료수 참 좋아하잖아요. 심지어는 저기 바닷가 유원지 가면요 음료수 파동이 나요. 자, 여름에 저도 한번 경험해 봤는데 한여름에 서울서 공장에서 음료수 같이 지방으로 다 와야 되는데 차는 다 막히죠. 너무 많은 사람들 놀러와. 그러니까 떼거지로 막 가는 게 떼거지. 진짜 대관령에서 보면요 한여름에 고속도로 쫙 보면 떼거지예요. 제가 대관령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고향 친구들하고 이제 이따 가면서 놀러 가면은 야, 왜 이 라인은 항상 여름마다 떼거지냐? 음료수가 이게 끊겨버려요. 차가 출발했는데 이틀 뒤에 온단 말이죠. 온 사람들은 다 음료수. 그러니까 팔 게 없는 거죠. 파동이 막 나는데 그만큼 한여름에 음료수는 상당한 가치를 발현하게 돼요. 우리가 아주 추운 겨울날에 음료수 판매 양은요. 이거로 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뭔 뜻이냐니까 어떤 것도 어떠한 물건도 가장 가치 있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숯불이 있죠. 자, 숯불은 언제 쓰느냐? 고기 구울 때 많이 쓴단 말이죠. 숯불은 자기가 고기를 만나야지 자기 가치를 발현하지. 숯불이 한 예로 오징어 회 만나봤자 가치 발현 못해요. 이 식으로 한 사주가 있다면, 자, 이러한 어떤 사주에 신의 격을 이룬 사람이 있는데, 이 사주가 언제, 어느 때 되면은 가치를 발현할 것이냐. 그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시기를 알아내는 어떤 기준점이 무엇이냐. 또 언제는 안 되고 언제는 좋고. 이게 8글자 속에 뭔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봤느냐. 뭔지 모르지만 이 전체가 어떠한 기운이 오면은 참 잘 되겠다거든요. 그런데 그 기운이 이 속에 있는 것이 튕겨 나와야지만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8글자 속에서만 용신을 찾는다라고 말을 하지요.
여기 아예 없다면 나머지는 운으로 판단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8글자 속에 용신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요걸 좀 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용신이라 해봤자 8글자 속에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이 속에 마음이 있죠. 편재도 있을 수 있고 사주에 편관도 있을 수 있고 뭐 식신상관 이러한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언젠가 기운이 딱 맞으면은 이 사람이 이것이 더 강할 수도 있고 또 언제는 또 이것이 더 강할 수도 있고 다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 8글자의 사람의 성격에서 무엇이 가장 이 사람은 필요하다 있거든요. 자, 쟤는 가만히 보니까 너무 공부도 좋아하고 솔직한데 단점이 너무 먹는 거를 탐한다. 쟤는 저것만 안 하면 되겠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또 저 사람은 참 머리는 별로고 그 다음에 남하고도 유두리도 별로 없는데 하나 가지고 꾸준히 해요. 그래서 야 상당히 성실한 점이 있구나. 뭔가 좋은 점이란 말이죠. 사람 보면 쟤는 뭐가 저거 하나만 고치면 되겠다가 있고 또 어떤 사람 보면 쟤는 다 별로지만 저거 하나는 좋아 이게 있거든요. 남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얘기는 용신을 우리 마음속에 내가 타고난 사주가 이거라면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가장 발전시키는 게 좋을 것이냐 이거와 실제는 차이가 별로 없게 돼요. 그 다음에 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신에 대한 공부를 다음 시간부터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용신은 뭐고 실제는 이게 이러한 의미지 격과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문제다. 그러한 의미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주를 보면 용신을 잡아야 된다. 먼 책 보니까 이러한 사주에는 뭐가 용신이었다고 그냥 일정 결정을 해버려요. 결정. 또 다른 말. 용신은 2개가 있다. 귀신이요. 시 날아가고 까먹는 것도 재밌지만요. 이러한 경우는 나와요. 2개가 무슨 2개예요. 그럼 아예 다 잡아버리지. 또 하나. 용신은 쓸모가 없다. 용신 폐기론. 한국에서만 있는 이거 창피한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용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자꾸 넘어가는 거죠. 이거 강의하다 보면 머리 아프니까 슬그머니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용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하나둘 이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